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싸기만 한 거 혹은 좋기만 한 건 많아. 근데 성장이 기본적으로 만병통치약. 저는 이거는 고민의 여지 전혀 없어요. 김 대표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매도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전혀 없어요. 필요하면 이제 초등학생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제가 필요하다면 군대에 다시 가는 것도 저는 괜찮아요. 나도 재미가 있을지는 선물을 그냥 과감하게 부자TV는 EBS를 10만까지는 우리 EBS야. 잘 나오나? 안녕하십니까, 편집자 미스터 건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밸런스 게임 질문들을 대표님들께 답변받는 날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서 부자TV 언제 촬영하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회사 소개할 때 오! 맞습니다. 홍보였어. 19년 5월 17일이었고요. 1189일 만에 두 분이서 촬영하시는 건데, 밸런스 게임이 어떤 건지 검정색, 흰색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흰색. Don't even worry about it.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흰색. 지금 지금 이제 캐릭터 차이가 들어요. 김 대표는 상대방을 맞춰준다 맞추지. 본 촬영장 들어가셔서 하얀색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집중 조명을 쏴드렸습니다. 아, 네. 디테일까지. 검정색은 죄송하지만 조명은 없습니다. 어두운 상태로. 두 분 네. MBTI 성향이 저는 ESTJ입니다. 저는 ISTJ인데 요즘 테스트하면은 INTJ도 나오더라고요. 비슷할 거라고 뭔가 생각을 했는데. 아우 김 대표가 나보다 훨씬 외향형이지. 저는 한 번도 ESTJ가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아마 회사 통틀어서 외향성이 제일 강할 걸, 김 대표가.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로스, 두 번째 멀티플. 하나, 둘, 셋. 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저는 성장을 하는 게 여러 단점들, 기업의 많은 이슈들을 감춰주면서 극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도 성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이 기본적으로 만병통치약. 근데 이제 너무 급한 성장이나 역성장이나 성장을 못하는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지만, 저는 이제 손실을 상당히 싫어하고요. 손실을 싫어하다 보니까 제가 틀리더라도 사실 크게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원하는데, 틀리더라도 멀티플 낮은 회사들이 주가가 추가로 급락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멀티플 낮은 회사인데 성장까지 해주면 주가가 크게 올랐던 경험들이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싼 회사들을 고르는 게 안전하다. 저는 멀티플이 낮은데 성장을 못하는 건 좀 답답해서 같이 기업들이랑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싶지 않거든요. 내 사업만 하더라도 머리를 싸매고 힘든데,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 농구를 보거나 프로 야구를 보는 거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너무 잘하기 때문에 대리 만족을 하면서 그 팀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는데, 야 저기서는 투수를 교체해야지, 그런 식으로 훈수를 두는 건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이유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물론 야구나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지만 제가 행동주의를 선호하는 것도 그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멀티플 낮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안 좋은데, 이런 이제 해소되면은 주가가 좀 빨리 올랐어요. 몰라서 안 하거나 내지는 살짝의 압력, 사실 컨설팅 이런 부분만 있으면은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놓고 1년간 휴가 가기 vs 1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포트폴리오 운용하기. 하나, 둘, 셋. 투자 운용을 쉬고 휴가를 간다면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의 어떤 관심사를 충족하거나 뭐 지경을 넓혀주거나, 일단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는 하에 뭐 1년 정도는 뭐 지금 종목들 묻어놔도 크게 대세에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운용과는 별개로 분기 단위로 나오는 실적이라든지 그 회사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1년 동안 아예 끊고 안 보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회전율이 높진 않거든요. 뭐 연간 뭐 100%, 200%도 안 되고 5년, 10년 이상 투자한 회사를 또 많긴 한데, 정말 날마다의 어떤 테스트 내지는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게 살아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날마다 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그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본다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랑 계속 본다고 가정했을 때랑 종목의 수의 차이도 있을까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상위 비중 쪽에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좀 더 높여놓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상당히 딱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1년 동안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종목 숫자가 저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멀티플보다는 신뢰할 만한 경영진, 믿을 만한 비즈니스, 장기 전망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아마 15개 미만 종목 정도로 더 최악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등학생에게 싸움으로 지기. 두 번째, 초등학생에게 주식 투자 대회에서 지기. 하나, 둘, 셋. 물론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초등학생에게 주식 투자 대회 지기는 자존심 별로 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 대회가 대부분은 단기에 이루어지는 거고 예를 들면 10년씩 대회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니라 그냥 유치원생이 어떤 종목을 찍어서 단기에 평가하면은 충분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초등학생 싸움으로 지는 건 좀 제가 싸움을 잘한다고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 중요도 순으로 볼 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가 필요하면 초등학생한테 무릎이라도 꿇고 제가 필요하다면 전혀 상관없어요. 싸움하고 주식투자에서 주식투자에 훨씬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내 의미를 두는 거에 있어서 좀 안 지는 거 이런 게 좀 더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닐까. 다시 태어나 투자 동반자를 고른다면 첫 번째 워렌 버핏, 두 번째 최준철, 김민국. 하나, 둘, 셋. 와, 서로 옆에 계셔서 보시면 이게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뭔가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버핏은 너무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되게 주도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버핏 앞에서는 제가 주도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주도하는 거에 김 대표가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되게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능력 발휘를 하거나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김 대표랑 같이 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최 대표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강점이 상당히 관대한 편이에요. 생각보다 관대한 편이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자기의 장점인데 그걸로 이게 다른 사람 단점을 평가하려 들지 않고 자기가 그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포트폴리오상 그 비슷한 종목들, 동일한 종목들 한 30% 정도 되는데 나머지 70%는 또 다르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투자 어떤 철학이나 보는 종목들이 틀린 부분들인데 자기가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부분이지 그걸 뭔가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대함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 대표를 더 선택하지 않을까. 테니스 복식을 치는데 조코비치랑 같이 복식을 해서 그 양반이 다 넘겨주고 발리치고 뭐 이러면은 사실 테니스를 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투자도 그렇고 경영도 그렇고 저는 중간 과정도 충분히 즐기면서 결과도 얻고 싶어. 10년간 미래 중 더 알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코스피 최고점의 날. 두 번째, 코스피 최저점의 날. 이거 신박한데? 하나, 둘, 셋. 고객분들 만나보면은 항상 되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 수익률이 심지어 100%, 200% 나셨을 때 억울해하시는 분인데 250% 갔다가 떨어지면은 그 250%가 일종의 본인의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고점이 원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싸게 사서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당연히 저는 최저점을 아는 게 제 마음속에는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코스피 최고점 그걸 알더라도 주식을 많이 못 비울 것 같아요. 일단 제 종목들이 코스피 상위 종목이 아닐 뿐더러 제 아이디어가 유효하고 싼 한은 코스피 최고점과는 무관하게 유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걸 다 팔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팔고 나면은 결국은 최저점을 알아야지 다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팔고 나서 결국 난 이 게임을 계속 할 건데 그걸 모르는 한 최고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더라도 이후에 고민거리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뭐 물론 바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사고 좀 비싼 걸 팔아가지고 싼 걸 사고 계속 그걸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의 현금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현금 흐름도 있을 수 있는데 최저점을 알면은 그때 다 밀어넣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식 그 최저점에 다 밀어넣는 게 훨씬 더 기쁘고 나중에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더 선호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버핏 계좌 운용하기 vs 두 번째, 내 계좌 버핏이 운용하기. 하나, 둘, 셋. 오, 갈렸어. 네. 저는 버핏이 제가 운영하는 거를 계속 평가하고 그거를 보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되게 배우긴 했지만 스타일도 다르고 이럴 텐데 그럼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제 페이스를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내 계좌를 버핏이 운영하면 이거는 뭐 내 계좌 버핏이 운영하고 내 계좌를 내가 못 운영한다 이런 전제는 없는 거니까 그냥 버핏이 자금이 좀 작을 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너무 자금이 크니까 뭐 애플 사시고 뭐 옥시덴탈 사시고 이러시는데 진짜 작은 금액을 했을 때 어떤 화려한 플레이를 모래주머니 다 털고 어떻게 하실까. 뭐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 게임을 관전하는 재미, 엄청나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관전하는 재미도 있겠지만은 얘들한테 너 게임 할래 아니면은 하는 거 구경할래 이러면은 당연히 제가 게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는 자체를 좋아하고 또 버핏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까요? 또 뭔가 한번 코멘트도 해줄 수 있고 나랑 그렇게 안 했을 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티키타카 이런 거에서 나오는 재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그 1번. 제가 좀 더 독립적인 상태에서 운영하기를 원하는 김대표께서.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손길을 주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최 대표가 제 거를 관장해도 상관없어요. 더 최악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떡락장에서 폰 안 보기 vs 두 번째, 대상승장의 폰 안 보기. 이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다. 나는. 야, 이건 뭐 매수가 훨씬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저가에 매수하는 게 고가에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생겨. 당연히 떡락장 때 뭐 사야 되나 훨씬 흥분된 상태에서 종목을 골라보고 싶기 때문에 백화점은 이게 대바겐세일, 바겐세일 할 때 이제 훨씬 더 붐비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폭락할 때 이렇게 훨씬 더 붐비는 건데 평소에 그 뭔가 얘기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좀 종목을 사거나 이런데 좀 적극적이지 않거나 이런 부분인데 폭락할 때 사면은 자기가 좀 투자하려고 했던 종목들을 훨씬 더 저희한테 설득하기 편하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저희는 폭락할 때 주식을 못 사거나 내지는 볼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이렇게 치명적이지 않을까. 하나의 기업에 전 재산을 투자한다면 장기 성장이 확실하지만 내재 가치 대비 고평가인 기업. 성장성은 미미해 보이나 내재 가치 대비 확실히 저평가된 기업. 최 대표님은 절반을 주셨는데. 둘 다 답이 아닌 것 같아. 일단 나는 둘 다 전재산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게 밸런스 게임이라서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래도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게 딥밸류 펀드, 뭐 밸류 스타일 뭐 이런 것으로 하는 부분인데 장기 성장이 정말 확실하다고 하면은 1, 2년 사이에서는 살짝 그 멀티플이 높아 보이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밸류에이션이 낮고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했던 치명적인 단점들, 진짜로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심이 사실 진실이었을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2번보단 1번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제 좀 해설을 덧붙이면은 사실 김 대표가 성장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단 저 질문에서는 성장이 확실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 거고, 근데 대부분 현실에서는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한 쿠션을 깔아놓고 가려고 하는 거지, 확실하다면 사실은 조금 비싸더라도 못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밸런스 게임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저 하나만 충족하는 거에 전재산 몰빵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공통분모가 있는 것만 전재산을 몰빵해야 됩니다. 10대로 돌아간다면 첫 번째, 서울대 합격하기. 두 번째, 그때부터 주식 투자 시작하기. 야, 이거는 약간 일단 저는 20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대로 돌아간다고 해서 시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울대를 합격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 뭐 동아리의 활동,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피드백을 했던 거에서 그거를 생략하고 지금의 투자 실력을 논한다고 하면은 먼저 시작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 투자 실력을 올리는 기간이 인생에서 있었냐가 중요한데, 이게 대학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합력해서 이게 선을 이룬다 이런 구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 시기마다 좀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좀 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름답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대학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또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서울대를 가는 걸 좀 선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군대에서 투자를 제일 열심히 했고, 군대를 다시 간다면 나도. 군대에 다시 가는 것도 전 괜찮아요. 가장 주식 투자할 때 성장했던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재수를 했던 기간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투자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걸 형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건 뭐 학벌을 뭐 취득한다 뭐 이런 차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더 최악인 것은 현금 없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매수를 시작하려는데 주가가 폭등한다. 야, 이거 좀 어려운데? 하나, 둘, 셋. 갈렸다 이거는.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행위 자체를 사실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재미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두 번째보다는 오히려 첫 번째 현금이 없는데 주가 폭락하는 상황이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거지 않을까. 매수를 시작하는데 특정 종목의 주가가 폭등을 한다. 뭐 2년이 아니고 그런 종목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제 안테나에서 아예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우영우 막 진짜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내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를 보자마자. 그런데 회사를 보니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이것보다 싼 회사도 많은데 이래갖고 못 산 그런 경우들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종목 선택을 되게 엄격하게 하고 그 한 종목을 찾아내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싸기만 한 거 혹은 좋기만 한 건 많아. 근데 싸면서 좋은 거는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장기 보유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안다는 거는 또 상당한 로드를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결론이 딱 도출이 됐는데 이게 폭등을 해가지고 못 산다라고 하면은 저는 훨씬 멘탈 데미지가 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싼 가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절한 가격 일단 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종목의 집중도가 높은 편이지만 종목 개수 자체는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보초병이 많다는 얘기예요. 멘탈 붕괴를 막으려고 하는 일종의 장치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그 결론을 냈는데 아예 없으면은 저는 막 너무 허무하고 다음 또 그 작업을 하는데 힘이 좀 안 나더라고요. 저한테는 훨씬 더 예민한 이슈예요. 운용력을 한 명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면 김 대표랑 조금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거는 고민의 여지 전혀 없어. 김 대표는 조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거봐, 내가 갈릴 거라고 했잖아. 김 대표가 저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야. 저는 나랑 기질이 안 맞고 철학이 안 맞는 사람은 같이 일 못해. 분석 능력은 내가 키워줄 수 있어.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클 수도 있어. 근데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는 건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어. 저는 옛날엔 1번이었거든요. 사람을 보는 관점하고 투자를 보는 관점 비슷한데 약간 일반인 수준의 분석력이 약간 저한테는 가격처럼 느껴지는. 가격처럼. 사실은 그래서 여러 명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가 태도만 좋다면 내가 교육시키고 저는 빡세게 뭔가를 하면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해갖고 성장시키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하고 다른 일종의 안티테제를 해주거나 이런 사람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능력치가 뛰어난 사람을 제가 활용하는 게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거의 한 제가 10년 이상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엄마도 안 받고 내 학교에서 고칠 수 없던 것들을 내가 고치는 거는 그건 나의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좀 2번 쪽으로. 더 선호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던 이슈로 200% 수익, 생각한 아이디어 실현으로 50% 수익. 나도 1번. 약간 컨닝했는데. 보고 했는데. 그래도 수익이 중요.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잖아. 뭐 골프를 해서 내기를 했든 10,000원, 20,000원 땄든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회사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들은 예측 가능했다 기쁘지 않지만 돌잔치나 내지는 뭐 가갖고 그 몇만 원짜리 상품 받더라도 가서 경품 받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수익을 냈을 때가 훨씬 더 기쁜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는 달리 얘기하면 투자 가설이거든요. 그 가설이 다 실현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 그게 다 실현된다면은 저희가 가격에 집착하지 않겠죠. 낮은 가격은 실수도 막아주지만 우회성에 대해서 주가가 반응해 줄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투자 아이디어가 다 맞는다는 것도 좀 현실적이진 않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보상이 50% 정도가 따라온다는 것도 그렇게 뭐 크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 첨언하자면 매도에 대한 고민과 고통의 수준이 틀려요. 두 번째 경우로 해서 투자에 대한 50% 정도 올랐어. 그러면은 저는 엄청 딥밸류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PR 3배짜리야 50% 올려도 PR 5배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맞나? 이 정도면 아이디어 실현됐나? 되게 고민하는데 전혀 그걸 의도하고 산 건 아닌데 테마타 200% 정도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에 대한 고민과 고통이 전혀 없어요. 아무 미련 없이 편하고 즐겁게 그냥 던져줄 수 있어. 더 선호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야. 하나, 둘, 셋. 이거는 제가 김 대표보다 조금 더 어려운 질문으로 느낄 것 같은데 원래는 저는 옛날엔 2번이었어. 저는 내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리더로서 역할이 더 지금은 이걸 하는 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우나 이런 스타일보다 유비 게임을 할 때도 그런 걸 선호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니더라도
제 밑에 휘하 장수를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배치해가지고 전투에서 한두 번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 좀 덜 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시점에서 잘할 수 있는 매니저가 있다면은 더 기회를 주고 수익률 잘 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첫 번째, 신문, 잡지 등 출판물 없는 세계. 두 번째, 유튜브, 드라마 등 영상물 없는 세계. 하나, 둘, 셋. 저는 이건 좀 쉬운데. 결국 유튜브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는 일단 다 텍스트 베이스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 저도 유튜브를 찍지만 그 유튜브는 다 제 생각이 텍스트로 드러난 거를 영상으로 옮기는 거일 뿐이거든요. 사실 정수는 핵심 컨텐츠는 이미 텍스트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전 텍스트를 읽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굳이 영상물이나 이러지 않아도 되고요. 저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친절한 매체를 선호하거든요. 더욱더 거기다가 스토리텔링까지 입혀가지고 일종의 당위정을 설탕을 입힌 건데 책 엄청 가져가서 무인도에 들어가는 거랑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들어간다면은 훨씬 더 두 번째가 저한테 재밌는 세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사실 그런 만한 채널은 딱히는 없는데 훨씬 인쇄물을 본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습관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쇄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매경 이코노미 같은 거. 매경에 좋아하겠는데. 안 그래도 매경 회장님이 임원회의 때 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신문 잡지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한경이나 머니투데이 딴 데를 또 좋아합니다. 오늘 질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 10대로 돌아간다면 이제 서울대 합격할 것이냐, 투자를 일찍 시작할 것이냐, 그 질문이 가장 참신하고 답변도 어떻게 보면 가장 조심스러웠는데, 제가 그 답변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정작 학교에 들어가서는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되게 불성실한 학생이에요. 수업도 거의 안 갔고 당연히 주식을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답변도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데, 정작 학교를 가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과정을 빼고서는 현재를 설명할 수 없구나라는 걸 반추할 수 있게 돼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운영료 한 명을 채용해야 한다면 그 질문이 신박했던 것 같아요. 회사 세운 지 20년 정도 됐는데 전반부와 후반부 생각이 달라진, 아마추어와 프로는 틀리잖아요. 야구를 던질 수만 있더라도 일단 즐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프로로 할 때는 140에서 159km의 공을 던져야지 누구한테 즐거움도 줄 수 있고 돈을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일종의 경탄을 자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가치투자 성향이 맞다라고 하면은 아마추어 투자자로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진짜로 직업으로서 이걸 찾으려고 생각하고 저하고 협력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저도 갖지 않는 장점들 혹은 저보다도 훨씬 어떤 부분에서는 탁월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같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창업 초기랑 지금이 생각이 달라졌던 부분이어서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했던 질문이, 하나는 철학이냐 분석력이냐,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한 그거랑,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이냐 싼 가격이냐. 저희가 굳이 밸런스 게임을 해서 나누려고 들었으니까 그렇지 사실 절대 나누면 안 되는, 철학도 좋아야 되고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기업이면서 저평가가 돼 있어야지 진짜 좋은 기업이자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는, 저희가 재미삼아 밸런스 게임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 교훈적으로. 뒤에 재미가 있을지 선물을 그냥 과감하게 텐션이 떨어져서 막 이게 진지해져서. 아이고 진짜로 근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 인사적인 고민이 있어서 저건 양보할 수 없다 솔직히. 인상 깊었는데 이제 구독자들이 봤을 땐 재미가 없지 않을까. 기자 TV는 SBS나 케이블보다는 EBS를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 10만까지는 우리 EBS야. 오늘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자 한번 뽑아봤는데, 그 10년간의 미래 중 더 알고 싶은 것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야 1번이 훨씬 낫지 않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모두 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 시세는 보시잖아요. 더 최악인 게 어떤 거냐 궁금해요. 또 다음번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자리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벌써 마지막이네. 지도내에 있는 다음 중 한 곳을 선택해 주시면. 야 진짜 애매하게. 저는 I 지역에서. 이거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유명한 엘살바도르 이런데, 메데인 이런데 태어나면 랜덤이지. 저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E에서 태어. 중국, 인도, 동남아. 근데 지도 상당히 위험하긴 하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그래도 동북 아시아, 동남아시아 정도면은 좀 익숙하기도 하고 리스크의 편차가 좀 덜할 것
같아. A, F, J 이런 데는 D도 안 되겠다. 이슬람, 이란. 대한민국만 있으면 확실하게 G 쪽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과 중국 왜 탁월한 정치력으로 수령 동지가 돼 있었어? 사람들은 전부 다 조선시대 태어난 왕이나 양반이 된다 생각하는데 확률적으로 볼 때는 노비가 될 확률이 높아. 남미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이가 좀 낫지 않을까? 저 세계 지도를 보면은 도파민이 쫙 나오거든요. 어렸을 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세계 지도 보고 수도 외우고 최 대표 뭐죠, 부름업을 잘해요. 같이 워크숍 가면 부름업을 하는데 국가 나눠주 돈 계산할 때 보지 않고 그냥 딜러처럼 깜짝 놀랐어요. 고3 거의 때 수능을 앞두고 거의 달인 부름하고 수준이야. 했을 정도예요.